여러분, 지금 사법부 믿으십니까? 저는 못 믿겠어요. 이미 사실 무너진 거 아닌가요? 내란 재판 국민이 빨리 하라고 했죠. 근데 안 합니다. 안 해요. 일부러 미룹니다. 이건 정의가 아니죠. 그냥 장난이고 시간 끄기입니다. 재판이 뭐예요? 진실을 밝히고 죄 지은 사람 벌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걸 사법부는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실을 가리고 있고 정의를 죽이고 있습니다.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늦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늦추는 겁니다. 이거는 대국민 기만 아닙니까? 윤석열 불법 계엄, 내란 사건 다 기억하시죠? 군대, 무기, 폭력 우리 국민에게 쓰려고 했잖아요. 나라가 무너질 뻔했어요. 아니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이 2025년입니다. 이 사건 2024년에 발생했죠. 1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판결이 없습니다. 아니 뭐 내년 봄에나 나온다고요? 진짜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전 국민 우롱하는 겁니다. 사법부 지금 도대체 뭐합니까? 꼼수 써서 내란 수계 풀어줬고요. 우리 온 국민이 다 아는 그 뇌물 성접대 그 당사자 죄 없다고 무죄로 판결했잖아요. 심지어 사법부 대통령까지 바꾸려고 했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사법부입니까? 정말 이게 정의인 걸까요? 최선일까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이거는 국민 배신입니다. 이 자들 사법 독립 운운할 자격조차 없어요. 여러분, 독립이 뭡니까? 국민 지키라는 거죠. 본인들 자기 자리 그거 지키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재판부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아니 법원이 제 역할 안 하니까 국민이 직접 새 법정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진짜 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의 명령 매우 지엄하고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내란 주범과 공범들 제대로, 제발 좀 제대로 심판해라. 빨리, 공정하게, 그리고 어떻게? 엄중하게.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 사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법부, 더 이상 국민 속이지 마세요. 법으로 정치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끝이에요. 여러분들은 단지 개혁 대상일 뿐입니다. 사법개혁 선택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지엄한 국민의 명령이에요. 아시죠?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바로 그거. 대한민국 최고 권력은 누구다? 바로 국민이다. 사법부가 이 지엄한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다? 그럼 바로 국민이 사법부 당신들을 직접 심판할 겁니다. 국민의 눈으로 권력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수미사이다. 오늘은 국민이 직접 심판한다 였습니다.
네, 오늘도 뉴인사 리듬 이은혜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어제도 활기차지만 오늘 더 에너지가 있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고요. 국내 소식 먼저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어제 하루 종일 너무 뜨거웠죠. 사법부 관련 논쟁이 너무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국회 소식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주말에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 이렇게 촉구했었잖아요. 여기에 이어서 어제 정청래 당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같은 요구 내놨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언급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 이렇게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에서 소위 조희대의 난,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로 전 국민의 분노가 들끓을 때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가 올린 조희대 사퇴 권고문 중 일부 내용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압박한다고요? 재판 독립을 해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습니다.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결국엔 조희대 대법원장 지속되는 사퇴 요구가 있는데 결국엔 신뢰 잃었다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법원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국민 전체에게 신뢰를 잃었잖아요. 네. 대법원이 버젓이 선거 개입하면서 사법 쿠데타라는 말까지 생겼고 또 최근에는 이 내란 사건 재판 질질 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의 이 사법부의 의심스러운 행보 지켜본 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게다가 윤석열이 과거에 파면당한 직후에 네.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 했었잖아요. 네. 이게 다 뭐 본인이 임명한 대법관들이며 직위원 같은 법비들이 자기 뒤에 버티고 서 있으니까 나왔던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조희대는 이 사퇴만으로 그칠 일이 아니라 대선판에 뛰어든 죄 그리고 재판 지연으로 내란범들 보호해주고 있는 죄까지 철저히 조사해서 값을 매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어제 대정부 질문에도 굉장히 설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역시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국회가 어제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네. 첫날 주제는 정치 분야였어요. 네. 이 자리에서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총리에게 총리도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총리는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다소 좀 애둘러서 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역시 내란 특별부 왜 필요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네. 이 부분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총리도 동의하셨죠? 내란 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합니까? 별도의 재판부가? 내란 특별재판부의 구체적인 최종 상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전제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내란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그것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재판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의 사법부와 대법원을 보면서 그에 대한 실망이 존재한다라는 것 때문에 최초 문제 제기가 국민들 사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고 그 해제되자마자 며칠 후에 수사는 진행됐고 국회는 절차대로 탄핵을 의결했고 헌법재판부 받아서 파면한 것 1년의 절차가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부족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려 하느냐는 게 제 의문이고 수사는 특검이 기소도 특검이 재판도 특별재판소가 판결도 특별재판소가 일관 공정을 만들어서 마음에 드는 판결을 끄집어내겠다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것은 독재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논의될 때 또는 입법화될 때 무엇이 위헌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서 국회에서 토론을 하시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여러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배경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처구니 없는 예, 여기 아무래도 이제 추미애 이제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원칙적 공감한다고 했다가 또 뒤에서는 추가 브리핑으로 약간 입장이 아니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어제 오전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같은 생각이냐 이런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강유정 대변인이 특별한 입장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하면서 뒤이어서 덧붙이기를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은 그 요구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원칙적 공감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기사화되기를 대통령실이 사퇴를 거들고 있다 내지는 사퇴 압박이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1시간 20여 분 만에 다시 브리핑 자리에 서서 대통령실은 아직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전제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네. 사실상 좀 동감을 한 말같이 우리 모두가 들었을 것 같은데요. 직접 참전은 경계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강유정 대변인 두 번 모두의 그 브리핑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라면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가 질문에 대한 답이 1차적으로 끝난 겁니다. 상권 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 여기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그런 그래서. 식으로. 예, 그래서 결국에는 브리핑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원칙적 공감이나 여기에 대해서 좀 그 맥락을 자른 채 취지가 오독된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뭐 브리핑 자체가 워낙 길다 보니까 전체적인 취지에 대한 해석이 좀 다양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또 사법개혁 논란 여기까지 보고 다음에 저희가 또 대정부 질문에서 저는 이렇게까지 나올지 몰랐는데 국힘은 내란 좀비다.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가는데 아니 이재명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정말 거칠게 양당이 맞붙었습니다. 네. 조희대 사퇴나 특별재판부 설치 외에도 불꽃이 튄 건데요. 가장 먼저 대정부 질문 포문을 연 건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 이 박 의원은 국민의힘을 내란 잔적, 내란 좀비 이렇게 칭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네. 먼저 속 시원한 그 발언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좀비는 물어서 사람을 물어서 바이러스를 전염하지만 내란의 좀비들은 말로써 바이러스를 전염합니다. 그게 뭐냐? 극우적 망동, 망언과 가짜뉴스, 폭력적 언어와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하면서 내란 좀비들이 판치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국 사회에는 이런 내란 좀비들, 살아있는, 생각하지 않는 살아있는 시체들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 좀비들이 모든 권력, 검찰, 경찰, 윤석열 정권의 내각, 그리고 군대, 그리고 국민의힘, 사법부까지 침투해서 또아리를 털고 있습니다. 이 내란 잔적들, 내란 좀비들이 극우적 망동과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 장동혁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맹자가 말한 내란의 잔적입니다. 그리고 한나 아렌트가 얘기하는 살아있는 시체로서 내란 좀비들입니다. 각성하고 책임져야 됩니다. 결국에는 내란 좀비가 판친다. 그 내란이라 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폭력을 가하는 거죠. 모든 무기를 쓰고 국민들끼리 서로 죽이는 결국에 나라를 찢어버리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엄청난 행위 자체잖아요. 저는 사실 내란 좀비라는 단어도 좀 약하다. 더 센 것을 원했는데 역시나 뭐 대정부 질이다 보니까 좀 수위 조절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그 좀비들, 잔적들은 전혀 반성이 없는 모양새 어제 국회에서도 또 보여줬습니다. 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비상계엄을 고작 2시간 겪었다. 인명 피해도 없었고 짧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계엄을 옹호하는 듯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자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이거 대선 불복이나 다름없는 그렇죠. 우리 국민이 듣기에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국회에서 버젓이 내뱉은 겁니다. 대정부 질문 오늘은 외교 통일 안보 분야고요. 내일은 경제 그리고 모레는 교육 사회 문화 순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말 비슷한 충돌 또 야기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이것도 패스트트랙 도대체 나경원 재판 결과 언제 나오는 거야? 다들 엄청 막 분노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뭐 검찰이 구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속이 좀 시원한 네. 약간 가뭄의 단비 같은 네. 기다리던 소식이었습니다. 어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네. 그리고 당시 원내대표였던 우리 빠루 선생님, 빠루 나경원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대하 드라마 빠루였죠. 네. 그리고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 원, 민경욱 전 의원 징역 10개월에 벌금 500만 원, 곽상도 전 의원 왜 이렇게 웃음이 나죠? 곽상도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6년이 지난 일인데도 당시에 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보좌진들이 만들었던 동물국회, 빠루국회의 장면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실 겁니다. 2019년 4월이죠. 공수처 설치 등 각종 개혁 법안을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되지 못하게 아주 드러 누워가면서 육탄 저지를 했던 일입니다. 심지어 바른미래당 그 최입의 의원의 경우에는 감금까지 당했었고요. 국회 회의장까지 또 점거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회의 진행 방해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 2020년 1월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결국에는 1심 재판만 저 6년이라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굉장히 강하게 좀 반발하는 것 같아요. 네,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라는 입장인데요. 관련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네. 참담합니다. 오늘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구형이 있었습니다. 우리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 의원직에 상실되는 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매우 중한 형을 구형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패스트트랙 사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된 공직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안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패한 법 개정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공수처, 지금의 공수처를 보면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권력은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여전히 그 권력 앞에 시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혼자만 살기 위해서 야당을 없애고 정권을 연장하고 대한민국을 일당 독재로 만들겠다는 그 야욕에 검찰도 부와 내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한 명이 국회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정치인이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에 섬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분노가 아니라 두렵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두렵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을 일당 독재로 만들겠다 했는데 사실 말도 안 되게 너무 늦어진 구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1심에만 6년 반이 걸렸습니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고 했는데 이렇게 6년 동안 일 안 하고 뭉개고 있는 시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일반 사람이면 6개월밖에 안 걸릴 재판인데 이렇게 질질 끈 거 다 권력 눈치 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 많고요. 네. 특히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도 판사 출신이고 그렇죠. 지금 남편은 또 현직 판사입니다. 그래서 나경원 과연 의원직 사퇴 상실되겠냐. 그냥 결국에는 벌금형으로 그치지 않겠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한동훈과 나경원 그 당대표 경선 때에 네. 패스트트랙 사건 청탁 의혹 불거지기도 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나경원 의원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에게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해달라고 청탁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확정이 되면 10년간 선거를 못 나가거든요. 본인의 국회의원 인생이 달린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까지 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법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네. 문제인 거지 그 죄에 걸맞게 구형한 게 무슨 죄냐 이렇게 그렇죠. 묻고 싶습니다. 네. 다시 말하지만 1심만 6년 반이나 질질 끌게 된 거 권력의 신여 아니고 일당 독재 더더욱 아닙니다. 과거 나경원과 한동훈 토론 장면 또 오랜만에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는데요. 그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다만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잖아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개인 차원입니다.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27명에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은 뭐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27명의 의원들이 기소되었고 우리 거를 공소 취소하려면 야당 의원도 같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니까 그걸 같이 해달라는 이야기 나오니? 아니었습니까? 나오니? 제 것만 뺄 수 있습니까? 나오니? 지금 국민들이 개인 보고 차원의 계시잖아요. 부탁이요? 개인 사건 차원의 당사자가 부탁.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 내용을 공소 취소에다가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걸 받아줄 수는 없어요. 자, 그걸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다른 국민들이 한동훈 그러면 자기 후보는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법무부 우리 장관에게 그럴 뭐 수 지금 있습니까? 당대표가 되면은 네, 이제 6년 넘긴 대하 드라마 빠루 민주주의를 정지시키고 이제 폭거 자체잖아요. 제대로 좀 처벌 받아야겠다.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이제 조국 혁신당 이야기 한번 넘어갈까요? 네, 어제 성비위 사건으로 지금 내용이 여전한 상황에서요. 어제 조국 위원장 필두로 비대위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 열었습니다. 당 지도부가 성비위 논란에 책임지고 전원 사퇴한 지 일주일여 만의 일입니다. 관련해서 보도 보시겠습니다. 네. 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엄규숙 전 경희사이버대 부총장, 서왕진 원내대표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비대위 구성을 마친 것입니다. 혁신당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국 비대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위원 6명 등 총 9명으로 비대위 구성을 완료하고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혁신당은 위기 극복을 위한 신뢰 회복과 혁신 방안 마련에 적합한 인사를 모시려고 노력했고 피해자 의사 반영에 법률적 판단을 넘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법조계 인사를 모시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성 인선을 강조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첫 회의에서도 성비위 문제 관련 얘기가 좀 있었죠. 네, 회의에서 조 위원장은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구체적인 대책 방안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먼저 조국 위원장 발언 또 듣고 오겠습니다. 네, 조국 위원장 발언은 이제 조국 진심으로 진심을 얻겠다인데 이제 관련 영상은 패싱하고 또 네. 중요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진심으로 진심을 얻겠다. 지금까지는 뭐 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튼 가장 중요한 건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건데 그럼 구체적인 대책 어떤 거를 좀 내세웠습니까? 네, 먼저 앞으로 당내에서 피해자 실명 거론을 금지한다라면서 2차 가해는 당 차원에서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약속했고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무기구 출범시키고 비대위원들과 함께 상의해서 인권 보호를 위한 상시기구 설치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근데 여기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엽 전 대변인 성희롱, 성추행 없었다 이렇게 부정해 버렸어요. 네, 김 전 대변인이 현재 당에서 제명된 상태인데요. 네. 지난 14일 일요일이죠. 자신의 SNS에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네.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추행, 성희롱 없었다 이런 게 요지인데요. 이 반박에 대해서 조국 위원장은 어저께 회의에서 김 전 대변인에 대한 제명이나 당 결정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입장을 다시 정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병원 조국 혁신당 대변인도요. 당이 피해자들과 신뢰 회복을 조심스럽게 진행 중에 있다라면서 네. 이와 배치되는 김 전 대변인의 주장에 우려를 표한다. 그리고 김 전 대변인의 자중을 부탁드리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사건을 부인하는 건 혼자 안 죽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앞으로 네. 조국 혁신당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특검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굉장히 바쁩니다. 네, 이번 주가 아주 도화선입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의 정점이죠. 네. 한학자 총재 소환 그리고 중간고리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영장 심사 또 이어집니다. 네. 그리고 수요일에는 그림 청탁 의혹 당사자죠. 김상민 전 검사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네. 하나씩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김건희 특검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어제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요. 한학자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학자 총재가 특검 출석 통보 받은 날부터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고는 3번이나 불출석했어요. 다만 17일이나 18일에 나와서 성실히 조사받겠다. 그러니까 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거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영장 청구를 저지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특검 측은 한 총재의 불출석을 3차 소환 불응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네. 자진 출석 의사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 검토하고 진행하겠다라는 강경한 입장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빅 이슈가 있죠. 바로 오늘 권성동 운명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속의 갈림길인데 이걸로 인해서 야권 수사에 어떤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보입니다. 네, 아주 기대되는 바이고요. 네.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오후 2시에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진행합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짚어보면요. 권 의원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금품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돈을 받고 통일교의 현안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이 이루어졌다는 게 특검 측의 입장인데 네. 권 의원은 혐의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특검 수사가 탄력을 좀 받으려면 권성동 의원 신병 부터 확보가 좀 돼야 될 텐데 네네. 결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내일은 김건희의 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김상민 전 검사 구속 기로에 놓입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 이렇게 청탁하면서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에게 선물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이 그림을 실제 건넸냐 아니냐 여부가 구속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상민 씨 혐의는 이제 김영란법인데 결국엔 윤석열에게는 수시로 보고는 했다. 하지만 매간 매직은 안 했다. 이런 식으로 태도를 보여요. 네, 지금 김영란법으로 이 혐의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네. 원래 압수수색했을 때만 해도 뇌물죄였는데요. 이게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으로 혐의가 좀 바뀌었습니다. 요게 차이가 뇌물죄는 뇌물을 받은 상대 공직자의 직무 연관성, 다시 말해서 대가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청탁금지법은 건넨 금품의 액수가 일정액만 넘어가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으로 좀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그림 줄게 공천 다오 매간 매직인데 한번 나중에 진행 상황들 계속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인사 리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은 에디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